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할 일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제 학교 수업도 가야 되니까 바쁜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 급한데 루틴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 공간 리셋하는 거. 당신이 부의 시작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의미와 가치 없이 텅 비어있던 단어에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는가,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와의 첫 만남이 우연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관계의 시작이 바로 돈입니다. 커피 한 잔의 돈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인과의 시작이고 인연관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인연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지는 돈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만드는 인연관계를 축복하고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돈에 담을 때 돈은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합니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세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그 마음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고 돈을 두려움 없이 대할 때 세상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돈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중심이자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꾸미고 폰이 부서지지 않게 액정을 보호하며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사우나를 할 때도 폰을 챙깁니다. 그 폰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사랑하고 긍정하십시오. 돈을 아끼고 돈에 애정을 듬뿍 담으십시오. 당신이 돈을 아끼고 사랑할 때 돈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다. 부자는 돈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하며 그 인연관계를 축복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내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돈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즐기고 풍요를 느낄 수 있는가? 네. 그 모습이 내가 돈을 대하는 모습이고 세상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긍정할 때 당신은 세상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긍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긍정하고 돈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선 변경의 시작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사랑할 것입니다. 부의 시작점, 인간, 삶, 간, 시간, 공간, 인간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상간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내는 시간이 달라져야 미래의 시간이 달라지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는 미래의 단골이 될 것이며 지금의 베푸는 미래에 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덜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부가 생기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마음이 급하니까 책을 좀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자임을 느끼기 전에 이미 가난한 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면 적어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사람을 만나야 변합니다. 당신의 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운이 오늘을 결정하고 운명은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의 변화는 내일의 결과가 되고 미래의 운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되돌아볼 때 오늘의 변화를 운으로 평가합니다. 그쵸? 이 생각은 또다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운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에 운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고 이 생각은 마음속 무의식에서 나타납니다.
운은 우리의 무의식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의 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모닝 루틴 후에 정리 시작하기. 죄송해요. 제가 자,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이 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내 주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부자로 채워질 때 나의 내면도 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의 첫 번째 환경이 인간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상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입니다. 공간,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습관대로 움직이며 삽니다. 그 습관화된 생각, 무의식의 관념이 우리를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이끕니다. 부의 기본기는 독서, 운동, 명상입니다. 책을 읽을 때 세상에 인연이 발생하고 운동할 때 새로운 눈이 생기며 명상할 때 마음 근력이 생깁니다. 이 기본기에는 늘 공간이 있고 그것이 즐거울 때 스스로 하게 됩니다. 밥을 먹되 책을 보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일상의 사유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습관이 바뀔 때 삶의 여정은 바뀌게 됩니다. 부와 성공을 위한 작은 사치는 공간을 즐겁게 합니다. 그 느낌 속에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공간의 습관이 바뀔 때 나의 시간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이미 변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는 과정을 선택했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펼치고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이 만드는 습관의 변화, 그것이 시크릿입니다. 시간, 돈에 어떤 의미를 담는가에 따라 돈이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돈에 의미를 부여할 때 돈은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돈에 어떤 의미를 담는가? 죄송해요. 담고 싶은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저 꿀을 안 먹었네요. 오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돈에 건강의 가치를 담으면 돈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제와 비타민을 사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돈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엄청 지금 좀 그런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케이, 조금만 마음 여유있게 해볼게요. 돈에 담는 가치 또한 다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돈의 가치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간을 사서 나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자신을 이용해 시간을 낳고 있습니다.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만 다음날 또다시 내 시간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장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돈은 곧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유롭습니다.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취를 가져 돈을 버는 이유는 돈 자체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그 당연함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쓰고 있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늘어갈수록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행복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말입니다. 돈은 시간입니다. 와, 이거 꿀을 먹는 거랑 제가 꿀을 지금 오늘 아침에 정신 안 먹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데 안 먹었는데 목의 이 컨디션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즐거워 보이지만 즐거운 척 하는 겁니다.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공간적 자유가 있으며 인간적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면 부자입니다. 아, 그치?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공간적 자유가 있으며 인간적 집착이 없는 사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일하면 부자. 그 돈이 주는 넉넉한 생활, 마음의 여유, 내면의 풍요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질적 돈을 통해서 정신적 부를 얻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의 원리이고 돈의 흐름입니다.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서 풍요의 자리에 머뭅니다. 풍요의 자리. 그 풍요를 통한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물질적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를 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상위 가치에서 하위 가치로 흐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돈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울림, 내면의 에너지가 영감을 일으키고 그 영감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면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풍요의 에너지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풍요가 물질적 돈을 창조합니다.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찼을 때 그 에너지는 마음에 풍요의 뿌리를 내리고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풍요의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물질적 돈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나에게 돈을 돌고 있었고 부는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초라하고 누추한 고시원 안에서도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돈의 혜성과 부의 순환은 거대한 태풍처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변화를 나는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알고 있는가? 풍요의 자리에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그 눈의 자리에 머무를 때 태풍 같은 변화는 이미 당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울 때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풍요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그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먹는 딸기가 맛있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나 스스로 감사합니다라는 자주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 감동, 감탄하십시오. 그러면 말투가 바뀝니다. 감사의 말과 감동의 단어, 감사의 느낌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말투가 당신의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말라.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 삶의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에 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심이라는 그 효율이 과연 얼마나 좋았는지. 과거 나와 같이 근면 성실 협동에 집단 무의식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늪에 빠진 채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과 시시포스의 삶에 차이가 있을까요? 시시포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올리듯 당신은 매일 목표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바위처럼 무거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내일로 밀어올립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즐겁게 못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요? 시간은 환영이다. 지금 보내는 오늘이 우리가 경험할 이미 존재하는 내일로 연결되어 땅이 솟아오르듯 그 미래도 곧 맞이하게 된다. 열심히 그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미래는 내 발밑에서 올라온다. 그러니 그냥 즐기면 된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대충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대충 살게 해주는 인생을 펼쳐낸다.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 무의식은 열심히 살게 해주는 삶을 숙제로 내준다.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즐거운 오늘, 재밌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로 보내준다.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아래에 있습니다. 현실의 아래에 솟고 펼쳐진 미래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을 즐겨보십시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충실함 속에서 미래와의 연결성이 보일 것이다. 오늘의 노력의 과정으로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20대에 그렇게 노력했지. 너무 고마웠어. 너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나는 20대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오늘 하루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가?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하루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한 감동은 삶에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을 감사할 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호용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선물 받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에 감동하십시오.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입니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행복과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눈앞의 노트북에 감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노트와 펜에 감사하고 새벽을 비춰주는 스탠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나와 보내는 수많은 책에 감사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실내와 커피, 책상, 거울상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우며 외면도 풍족해집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입니다. 무의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하루 그대로 펼쳐집니다. 부자들의 눈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감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일상입니다. 일상인 현실을 굳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SNS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자 거지들이 그들의 결핍을 남들의 관심으로 채우기 위해서 남깁니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합니다. 그러며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풍요로 채워집니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풍요로 채워진다. 그들의 반응, 의도, 행위도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라고 각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무의식은 이제 더욱 풍족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감사는 과거 노력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 그 축복이 미래의 풍요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꿈이 오늘의 과정이고 오늘의 과정이 미래의 목표와의 연결임을 아는 것. 그 알미 우리의 내면을 풍요로 채워줍니다. 그토록 원했던 삶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당연함은 20살의 간절함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연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풍요의 본질이다.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 봅시다.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감동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꿈꾸고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오늘 조금 컨디션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네. 오늘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돌파력을 한번 읽어볼까요? 돌파력? No, it's not poetry. Daily philosophy. With him. 토니 로빈스. 눈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좀 기계적으로 한번 루틴을 해볼게요. 오케이. 의도와의 연결, 의도연이요. 성공을 느끼고 풍요의 삶을 끌어당겨라. 의도. 네, 이 책 말고 토니 로빈스님 책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눈도 피곤하고 눈이 약간 생각보다 뭐 괜찮아요. 일단은 오늘 빨리 루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목차를 찾아서 자, 그러면은 부의 법칙.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곰을 만날 준비.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흔들림 없이
까맣게. 생각보다 오늘. 오케이. 한 번 더 애드마일러에. 오케이. 오늘 안 되겠는데요? 데일리 필라소피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외로 어제 너무나 하루 잘 보냈는데 왜 컨디션이 안 좋은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컨디션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건강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너무 예뻐요, 책이. 아모르파티, 운명과 숙명, 의사의 처방, 변화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새벽에 누군가의 영광을 보았다면 저녁에는 그의 몰락을 볼 것이니 누구도 승리의 영광을 오랫동안 신뢰할 수 없으며 누구도 앞날의 희망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 클로토가 운명의 실을 잡고 멈추나니 그녀가 쉬는 틈에 행운이 찾아오고 운명의 물레는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신의 호의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자, 이 세상에는 없으니 그것으로 인간은 자신의 내일을 보증한다네. 신이 우리의 삶으로 돌진해오는 동안에도 운명의 물레는 돌개바람처럼 돌아가나니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명의 실을 찾는 운명의 여신 클루토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비극 신이 악을 보내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철학자들이 이런 수면적 태도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세상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번영도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 승리가 시련으로, 시련이 승리로 옮아가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삶이었다. 이것은 지금도 진리이지 않은가? 오케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관계 이 정도 하고, 독서 노트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에리님.